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장가 기자, 조금 전이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고요? 오늘 10시 30분부터 원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조금 늦어져서 10시 40분에 이재명 대표 도착을 했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법조팀 기자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부인하십니까? 또 재판 출석이 앞으로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이재명 대표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8시간가량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앞서 지난 6일 열린 공판이 이 대표 측에서 단식 후유증으로 장시간 재판은 어렵다고 언급을 해서 1시간 20분 만에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단축돼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네. 이 대표가 이제 국회보다 네. 법원에 가는 일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 출석이 잦아지면 당무를 보는데 지장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그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네. 재판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런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도 광역도지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는 거. 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혼자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당 전체가 함께 대응하기 때문에 당무에 지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당무를 중단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에 나가는 모습이 조금 전에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만 따로 분리해서 추가 기소했잖아요. 이 네. 부분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이 해야 될 일은 한 명의 개인이 있었을 때 그 개인에게 혐의를 두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을 해서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검찰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이재명이라는 어떤 한 개인의 정당의 야당 대표를 타겟으로 세워놓고 유죄가 나올 때까지 구속이 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네. 그래서 야당 지지자와 민주당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익찬 최고.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당 측에서는 정적 죽이기의 끝판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 수많은 혐의들은요 민주당 내부 경선 때 처음 불거졌거든요.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알려졌던 것이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없던 사실을 새로 파헤친 건 아닙니다. 네. 혐의가 드러났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위증교사 기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정말 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유창훈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문에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혐의가 소명됐는데 기소를 안 하면 검찰의 직무유기 봐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위증교사 재판은 3개월에서 4개월이면 1심 선고가 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총선 이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니냐. 3심에서 그게 확정될 경우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 부분이 또 총선을 앞두고 적잖은 파장을 끼칠 게 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것이고 이 대표 측에서도 아마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서 지연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요. 재판은 재판대로 정해진 스케줄대로 잘 받으면 됩니다. 네. 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누구든 이 사법부의 정해진 절차를 어기거나 자기 개인 사유로 지연시킬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성필. 네, 그 누구든지 간에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죄가 있으면 밝혀야 되는 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검찰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9월 18일에. 그때는 여러 가지 혐의를 같이 했단 말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혐의를 여러 가지를 얹혀놔야지 아무래도 그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기각이 되니까 이제는 쪼개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영장을 청구하고 다 할 때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많았던 증거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또 우리 장혜찬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명된다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심이 든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야가 이재명 이제 사법 논란은 그만두고 민생 살리기에 전념을 해야지. 우리 언제까지 이재명 한 명에게 매달려서 민생을 내팽개칠 것인지 정말 회의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갔다 오고 이제 체력이 거의 회복되면은 이번 주에 이제 여의도
복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은 또 이건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파 징계 여기에 대한 이제 이슈가 쏠릴 것 같은데 강성필 대변인께서는 뭐 어떻습니까? 지금 포용한다는 좀 뉴스 소식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보궐선거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이제 극복하고 저 거대한 장벽을 향해 함께 가자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봐요. 아, 그대로 예. 본다. 예. 아니 영장이 기각되고 보궐선거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국민들이 민주당을 이뻐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승리를 거두었는데 우리가 굳이 이 상황에서 가결파들을 색출해가지고 징계한다? 이건 정말 자충수다. 정말 그럴 필요가 없고 이미 당내에서도 분위기가 이제 뭐 가결파를 색출한다 만다 이런 얘기는 좀 뜬금없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아니 왜 갑자기? 아직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단일 대오로 이제 앞으로 총선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가는 우리 민주당에게 절대 필요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찬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여야가 대립해도요. 상대당에게 조언해주는 건 대부분 다 진심이거든요. 그걸 막 억지로 두 번, 세 번 꼬아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결파 징계하면 민주당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요. 민주당이 어쨌든 참 어렵게 또 국민들로부터 한 번 더 기회를 받았는데 저희가 반성하고 쇄신해야 되는 만큼 민주당은 통합해야죠. 그래서 징계 안 하는 게 저는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치권 하루도 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내일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